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이제는 블루베리 농장에는 블루베리 꽃이 피고 또 수정이 진행 중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 우리 블루베리 농가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은 블루베리 과일의 품질을 올리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블루베리 과일의 품질을 올리기 위한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시기에 우리 농가들이 블루베리 과일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 꼭 해주어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 제가 직접 시범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첫 번째로 블루베리 과일 품질을 올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저가와 정례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 저가와 정례를 실시한 이후 블루베리에게 어떤 영양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인지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시도록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러한 저가와 정례를 어떻게 실시하는 것인지 제가 직접 시범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항은 이론을 알려드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을 제대로 보지 않으시고 시범만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절대로 저가와 정례를 이해하지 못해서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시범을 보기 전에 반드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론 부분을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와 정례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올바른 실시 방법을 알지 못하셔서 오늘은 예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 자세히 보시고 꼭 여러분들 농장에 시행을 하셔서 더 좋은 블루베리 과일을 수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블루베리 과일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적아와 정례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저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블루베리 전정 시기에 올바른 전정을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과수에 비해 블루베리는 저가를 굳이 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저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라는 것은 줄기와 잎 사이인 엽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잎 겨드랑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엽액에서 형성되는 곁눈의 일종인 애가를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하는 것을 저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저가라는 것을 하게 되면 블루베리를 포함한 식물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양과 호르몬의 균형을 변화시켜줌으로써 주축지 그리고 특정한 가지, 꽃, 잎 혹은 과일 또는 지하부인 뿌리 등의 발생과 발육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 저가라는 것을 하게 되면 식물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과 호르몬을 과일이 맺히는 시기에는 과일을 키우는데 스스로 변화시킨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베리는 다른 과수에 비해서 전정 시기에 많은 전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전정을 하신 분들은 블루베리에 한해서만큼은 이 저가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례, 이 정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례라는 것은 저가와 달리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블루베리를 포함한 과일나무나 채소 등의 꽃봉오리가 너무 많이 달렸을 때 꽃봉오리를 솎아주어서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례를 하게 되면 과일의 결실을 좋게 하고 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정례는 꽃송이 솎아내기, 영어로는 플라워 버드 핀칭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꽃송이를 알맞은 간격으로 솎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정례를 하는 방법으로는 시범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블루베리나 사과나무, 배나무 같은 종류의 나무는 꽃송이를 알맞은 간격으로 남기고 솎아주거나 개하기가 늦은 액화아라는 용어의 꽃송이를 모두 솎아주는 방법으로 정례를 실시하고요.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등은 꽃 봉오리였을 때 10에서 20%만 남기고 전부 훑어버리는 정례를 실시합니다. 포도나무는 개화 전에 화방을 알맞게 남기고 솎아주는 동시에 어깨송이까지도 따주는 것을 정례를 실시하는데요. 이와 같이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정례를 실시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화기에 저가와 정례를 실시하게 되면 식물체의 영양과 호르몬이 과일에 집중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일의 품질이 올라가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가 정례를 실시한 이후 블루베리에게 어떤 영양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가와 정례를 실시하는 4월부터 6월까지는 제가 위에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정례를 하게 하는 식물체가 몸에 지닌 양분을 과일에 보낸다고 하였는데, 이때 영양 보충을 좀 더 블루베리에게 해주게 되면 당연히 더욱 많은 양분이 과일에 집중돼서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6월이나 7월까지는 비료가 아닌 영양제인 이 화면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헤모자이머비라는 영양제를 한 달에 3회, 즉 10일에 1회씩 물과 500배 희석해서 관주와 옆면 살포를 동시에 실시해 줍니다. 헤모자이머비에 대한 특성 등은 영상 후반에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은 이 시기에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료를 살포하면 과일에 비료 성분이 집중되어서 과비로 인한 과일의 물러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이제 저가와 정례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함께 농장으로 가서 제가 직접 시범을 통해 올바른 정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가는 줄기와 잎 사이인 잎 겨드랑이에 작은 눈인 애가를 제거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줄기가 있고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간 주로 이와 같은 사이 겨드랑이에 작은 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블루베리는 전정을 올바르게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눈 보이지 않지요? 이 윗부분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겨드랑이 쪽 부분에 눈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올바른 전정을 하게 되면 안은 여러분들이 블루베리만큼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를 전정하기 전에는 방금 보여드린 그런 위치에 줄기와 가지의 겨드랑이 사이에 있는 눈이 따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블루베리는 애가 형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가 여러분들이 애가 제거에
애로사항이 있으시거나 시간에 쫓기신다면 저가는 굳이 안 하셔도 생략을 하셔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올바른 전정이 되었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 전정 당시 애가가 많이 제거될 확률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례인데요. 정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실시를 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정례는 꽃봉오리를 솎아준다고 했는데요. 블루베리나 사과나무, 배나무 같은 나무들은 꽃송이를 알맞은 간격으로 남기고 솎아주거나 또는 같은 줄기에 이미 만개한 꽃들이 있다면 개화가 늦은 액화아라는 액화의 꽃송이를 모두 솎아주는 것이 정례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 정례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블루베리 첫 번째 정례 방법인 한 가지에서 꽃송이를 일정한 간격을 남기고 따준다고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송이를 보면 이렇게 꽃송이들이 전체적으로 끝부분에 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규칙적으로 간격을 일정하게 윗부분 놔두면 그 아랫부분을 따주고, 이와 같이 또 그 아랫부분을 남겨두면 그 아랫부분을 따주고, 그리고 다시 그 아랫부분을 남기고 또 그 밑에 부분을 따주고, 이와 같이 간격을 놔두고 따주고 놓아두고 따주고 또 놓아두고 따주는 이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주는 것이 블루베리 정례의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다시 한번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따주는 방법은 첫 번째 송이를 남기면 그 다음 송이는 따주고, 꽃이 피었더라도 따주는, 그러면 그 다음 송이가 없어졌죠. 그 다음 송이는 남겨두고 또 그 다음 송이를 따주고, 그리고 그 아래 송이를 남겨두고, 이렇게 간격을, 일정한 간격 패턴을 유지해서 따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꽃에서 과일이 되었을 때는 과일들이 상당히 엉키는 현상이 나오는 것을 가운데 간격들이 벌어져서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블루베리 정례 두 번째 방법인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서 꽃봉오리를 따주는 것이 아닌 한 줄기에서 꽃이 이미 핀 봉오리가 있고 이제 개화를 준비하는 송이가 있었을 때 뒤늦게 꽃송이가 달린 액화를 따주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꽃송이들은 한 가지에서 형성이 돼서 끝부분에 이와 같이 맺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송이지만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는 이미 개화를 했고 나머지 세 송이는 개화를 하지 않고 개화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정례의 방법은 이와 같이 이미 개화가 된, 만개가 된 꽃송이를 남겨두고 개화하지 않은 꽃송이들을 이렇게 따주는 게 두 번째 정례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떤 부분이 좋냐면 이와 같이 한꺼번에 이미 개화가 되어서 수정까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수확 시기가 일정하게 한 번에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머지 꽃송이들이 뒤늦게 수정과 과일 비대를 거치는 그 과정이 생략되고 이 꽃송이들의 과일에 양분이 집중되기 때문에 훨씬 좋은 품질의 과일을 만들 수 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시범을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 가지는 이곳부터 이렇게 한 가지로 형성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 한 개 형성된 가지에서 윗부분에 개화가 되고 이미 수정까지 끝난 꽃송이가 있는 반면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꽃, 그리고 곧 개화가 임박한 꽃송이들이 나누어져 있죠. 이런 꽃송이들을 한 가지에서 따주는
정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화한 꽃과 개화하지 않은 꽃송이 중에서 개화하지 않는 꽃송이를 따주는 방법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4월부터 6월까지 블루베리 과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저가와 정례 그리고 영양제 사용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꼭 여러분 농장에 올바르게 실시를 하셔서 올 한 해 멋진 블루베리 과일을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